진짜 사랑은 말로 옵니다. 여자가 남자를 진짜 사랑할 때 60이 넘은 나이에도 사랑이 가능한 걸까요? 60을 넘기고 함께했던 이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삶의 속도가 천천히 낮아지는 지금 문득 마음 한쪽이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눈부셨습니다. 설렘과 열정으로 가득했고 말보다 빠른 손길, 시간보다 깊은 기다림이 있었죠. 하지만 중장년 그리고 60대 이후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말없이 곁에 앉아주는 것, 서로의 하루를 물어보는 것, 그 안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정입니다. 혹시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조용히 식어버린 줄 알았던 내 마음속에도 어쩌면 아직 사랑이 숨쉬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오래된 기억에 젖은 감정일 뿐일까? 사랑이라는 말이 조금은 쑥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사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빛에서 위로를 받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환해지는 걸 느끼며 살고 있죠. 특히 지금처럼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시기에는 사랑이란 더욱 섬세하고 깊은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낙엽 위를 걷는 가을 오후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누게 되죠.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삶의 위로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자가 남자를 진짜 사랑할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사랑이란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중간중간 당신의 기억을 건드릴 만한 이야기들이 찾아올 겁니다. 잊고 지냈던 첫사랑,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던 한 사람, 혹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문득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영상 끝엔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힌트를 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 사랑의 장을 함께 열어볼까요? 이유 없는 사랑, 마음이 먼저 가는 감정. 진짜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 능력,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니까 좋은 것.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 한마디 없는데도 그 얼굴이 오래도록 남는 감정.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그냥 스며드는 그 마음. 그건 어쩌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살아온 시간 속에서 조용히 싹튼 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은 함께 나눈 밥상 위의 침묵 속에도 있고 감기 걸렸다는 말에 약봉투를 슬쩍 건네는 손끝에도 있습니다. 눈에 띄진 않지만 서랍 속 수첩에 적힌 상대방의 병원 예약일, 어느 날 갑자기 꺼내온 오래된 사진 한 장. 그 모든 사소한 기억과 행동들 속에 말 대신 쌓여온 마음의 무늬가 바로 정이 아닐까요? 젊은 날에는 사랑의 이유가 많았습니다. 잘생겨서, 유머가 넘쳐서, 내게 잘해줘서.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사랑은 이유를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따뜻하죠. 마치 겨울날 눈 내린 산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길이 험해도 그 위로 소복이 쌓인 눈과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면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 발걸음을 멈추게 되죠. 사랑도 그렇습니다. 오래 묵혀 맛이 깊어진 겨울 김장 김치처럼 시간 속에 조용히 익어가는 감정. 처음엔 알싸하고 어느 땐 강한 향으로 마음을 자극하지만 세월이 더해질수록 차분하고 깊은 맛으로 삶을 채워주는 그런 감정.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랑은 그런 오래된 장독대 안의 마음 같은 것입니다. 말없이 함께 걷는 길, 때론 조용히 마주 앉아 있는 시간, 혹은 아무 말 없이 주고받는 온기 있는 눈빛. 그런 장면들 속에서 이유 없는 사랑은 피어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전화 한 통이 없어도 문득 떠올라 미소가 지어지고, 그날따라 괜히 걱정이 되고, 평소 듣던 음악이 괜히 그 사람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 그저 이유 없이 좋은 그 감정, 바로 그것이 중년 이후 우리가 다시 마주하게 되는 진짜 사랑의 얼굴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속엔 아직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사랑을 막는 벽, 상처와 불안. 하지만 모든 이가 이런 조용한 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우리에겐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깊이 새겨진 상처도 많습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시간의 흔적들, 그 속에서 생긴 마음의 두꺼운 벽들. 어느 날 시장에서 마주친 지인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말 한마디 섞기도 어려워졌다고요. 예전엔 아이 키우고 생활에 치여 서로 몰랐던 게 당연했지만 이젠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 보는데도 도통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러다 보니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자주 가던 교회 모임에서 마음이 잘 통하던 분에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 이야기가 모임 사람들 사이에 퍼져서 오히려 소문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누군가에게 속내를 말하는 게 무서워졌다고요. 기대고 싶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나니 그 뒤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들은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넘기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스스로조차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덧문을 달고 안에서 조용히 잠가버린 채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벽은 처음엔 얇은 종이장 같았지만 세월이 지나며 두터운 담벼락이 되어버렸죠. 누구도 쉽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나조차도 안쪽을 잘 들여다보지 않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삼시세끼를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에 시부모 병간호까지 어찌 보면 한 사람 몫이 아니라 5사람 몫을 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담아본 적이 없다는 한 어르신은 그땐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셨어요. 무릎이 아파도 병원 한번 제때 못 가고 한겨울에도 아이들 내복 먼저 챙기느라 본인은 얇은 옷 한 벌로 겨울을 나셨다더군요. 그래서였을까요? 이제는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도 괜히 미안하고 어색하다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주는 사람으로만 살아왔기에 이젠 받는 것이 서툴러진 거죠. 그 무게를 치고 살아온 시간들이 쌓여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마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말해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것만이 강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힘들다, 기대고 싶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이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바로 관계를 열고 서로의 마음을 녹이는 첫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건 참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나누는 것을 배울 시간입니다. 그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차 한 잔,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말,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조심스럽게 묻는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정은 그렇게 다시 피어나고 오래 묵은 사랑도 다시 온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균형 잡기. 60대 이후의 사랑은 다릅니다. 젊었을 땐 말로 다투고 마음으로 부딪혔다면 이제는 침묵 속의 숨결 말없이 내어주는 손 한 번이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시기의 사랑은 치열함보다 평온함을, 증명보다는 존중을 원합니다. 그렇기에 관계는 더 섬세하고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의 다름을 바꾸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품는 것이 더 어렵고도 귀한 일이라는 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는 게 못마땅했던 아내가 있었어요. 뉴스만 반복해서 보고 리모컨은 꼭 자기가 쥐고 있고 말도 없이 고개만 까딱하면 아내는 그게 무슨 뜻인지 늘 맞춰야 했죠. 하루 종일 저런 것만 보면 뭐가 좋아? 처음엔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했던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이 뉴스를 보다 말고 한숨을 쉬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 소리에 문득 걸음을 멈추고 봤더니 뉴스 속 화면엔 고향 풍경이 나오고 있었대요. 비료자루 끌고 가는 농부들의 뒷모습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꼭 닮았더랍니다. 그제야 아내는 그 뉴스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남편에게는 일종의 기억이고 위로였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또 반대로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걸 늘 뭐 저런 걸 봐 하며 비꼬던 남편이 요즘엔 같이 앉아보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잘 몰라도 저 남자는 너무 속 보인다는 식으로 툭툭 농담을 던지다가 어느새 같이 웃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좋아하는 걸 억지로 맞추려 들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서 따로 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자체가 중요해진 나이. 왜 저런 걸 좋아하지? 가 아니라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묻는 것. 이게 오래된 관계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방법이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함께 성장하는 마음입니다. 성장은 젊은이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웁니다. 손주와 스마트폰 쓰는 법을 함께 익히고 걷기 좋은 길을 함께 찾고 배우자에게 요리를 가르쳐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새로운 시간을 공유합니다. 어느 부부는 남편이 정년퇴직을 한 후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재래시장에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늘 아내 혼자 다녀오던 장이었지만 이제는 남편이 옆에서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아내가 어떤 채소를 고르고 어떤 생선을 더 자주 사는지를 보게 되었다고 해요. 남편은 평생 회사에서만 지냈기에 시장 골목 특유의 시끌벅적함이나 손님을 부르는 상인의 목소리가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며 저 김치집 아주머니가 아는 척 하더라고 먼저 말을 건넬 만큼 변해갔다고 합니다. 시장 골목을 걷다 말고 남편이 어느 좌판 앞에서 멈춰섰어요. 거기 놓여있던 멸치와 말린 호박잎을
유심히 들여다보더군요. 아내가 의아해서 물었어요. 그거 사게? 당신 그런 거 잘 안 먹잖아.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답니다. 예전엔 우리 어머니가 저 호박잎 손질해서 멸치랑 볶아주시곤 했어. 아버지는 밥 한 공기 뚝딱 비우셨지. 아내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40년을 넘게 함께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나 오래 살면서도 아직 서로 모르는 게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짠했다고 해요.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고 했어요. 40년을 넘게 같이 살아왔지만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거죠. 그날 저녁 아내는 시장에서 사온 호박잎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대로 말려진 채 쌓여있는 그 잎들을 보며 그날 남편이 했던 말을 곱씹었죠. 아버지가 밥 한 공기 뚝딱 비우셨지.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남아 괜히 더 손이 바빠졌습니다. 호박잎을 부드럽게 불리고 줄기를 정성껏 벗겨내고 멸치를 손질해 마늘과 된장을 넣어 볶았습니다. 사실 아내는 평생 호박잎을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그걸 해주고 싶었어요. 꼭 요리를 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억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죠. 식탁 위에 조용히 찬이 오르고 국을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질 즈음 남편이 방에서 슬리퍼 끌며 나왔습니다. 자리에 앉은 남편은 말없이 밥숟가락을 들더니 호박잎을 찢어 멸치와 함께 입에 넣었습니다. 몇 번 씹더니 고개를 살짝 들고 아내를 바라보다가 말했답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어릴 땐 몰랐는데 지금 먹으니 왜 이렇게 짭짤하고 고소하지? 그때는 그냥 맛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식탁 위엔 그저 따뜻한 국물 냄새와 오랜 시간을 버무린 밥상이 놓여 있었고 말보다 묵직한 위로 같은 시간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 4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당신이 이런 걸 좋아했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놀라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묵혀둔 취향과 마음의 결을 다시 꺼내어 서로의 삶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안에서 조용히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관계란 누가 더 주느냐가 아니라 각자의 속도로 걸어도 옆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이에서 나옵니다. 한쪽이 늦어도 기다려주고 한쪽이 먼저 가도 배웅해주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아도 좋고 성급히 맞춰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편하게 받아주는 것. 그것이 이 시기 사랑의 중심이자 균형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같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익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사랑은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느릴 뿐이고 그 깊이가 천천히 스며들 뿐입니다. 당신의 사랑 이야기. 요즘 당신의 하루에는 어떤 감정이 깃들어 있나요? 말없이 지나치는 식탁의 시간 속에 혹은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한 곡에 잊힌 듯한 마음의 떨림이 문득 찾아오진 않나요? 함께하는 이가 있어도 아니면 오랜 시간 홀로 지내온 날들이더라도 어느 순간 마음 한편이 조용히 움트는 듯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보다는 익숙한 시간 속에 스며든 따뜻한 정 혹은 잊지 못한 그리움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이 왠지 낯간지럽게 느껴지는 나이가 되어 우리는 그것을 대신할 다른 표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서로 마주 앉아도 말보다 마음이 먼저 흐르고 무심한 듯한 배려 하나에 오래된 마음이 반짝 떠오르곤 하지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도 그런 조용한 떨림 하나쯤은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분은 덧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애정 표현을 하겠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사랑한다 말한 게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요. 그 커피 향이 부엌 가득 퍼지는 아침이면 저는 아직도 누군가의 아내라는 게 참 고맙고 따뜻하답니다. 또 다른 분은 이혼 후 홀로 지낸 지 15년 만에 고향 마을 작은 찻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대학 동창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 문자 몇 마디로 시작했지만 곧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게 하루의 낙이 되었고 어느 날 그분이 먼저 손편지를 한 통 보냈다고 해요. 핸드폰 문자보다 당신이 쓴 글씨가 보고 싶었어라는 한 줄이 편지 첫머리에 적혀 있었답니다. 그 말을 읽고는 뭔지 모른 마음이 찡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서로의 편지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 우체통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 새로운 설렘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만나서 식사 한번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만나면 어색할까봐 일부러 더 느리게 다가가는 중이지만 그 느린 속도가
오히려 위로가 된다고 말하셨어요. 휴대폰보다 글씨에 마음이 담긴다고 그 잉크에 번지는 감정이 요즘 가장 따뜻한 위안이자 설렘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익숙한 찻잔의 온기 속에 숨듯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때로는 너무 서둘러 보내기도 합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감정을 앞질러 표현하거나 혹은 반대로 상처받을까봐 애써 외면하기도 하죠. 혹시 지금 누군가의 진심을 못 본 척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어쩌면 그 사람은 한 번쯤 더 물어봐 주길, 한 번쯤 더 기다려 주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내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재촉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익어가야 제 맛이 나는 감정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격렬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있고 싶은 마음, 그게 진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 마음 어딘가에 오랫동안 꺼내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조용히 꺼내어 한번 마주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 따뜻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이야기가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마음에 다가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건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하고 깊어지는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불꽃 같았다면 지금의 사랑은 오래 끓여낸 국물처럼 깊고 따뜻하게 스며듭니다. 60세, 70세가 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고 아직도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사람과의 침묵 속에도 표현되지 못한 사랑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을 문 앞에서 조용히 바라보다가 문득 그 따뜻한 등을 보고 참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순간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설렘이어야만 하지 않습니다. 반찬통 하나에 담긴 정성, 겨울 감기 걱정에 말없이 끓여준 생강차, 아침 일찍 내 발밑에 놓인 따뜻한 실내화 한 켤레, 이 모든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조건보다 존재를, 타이밍보다 여백을, 계산보다 마음을 더 많이 담습니다. 그러니 사랑받을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보세요. 그 마음이 닿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엔딩 멘트.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계에서 불안을 잠재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